지금으로부터 며칠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게만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조치가 이례적인 우대라고 표현했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 중 하나인 UAE가 수많은 나라를 제치고 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이 확보한 2,400만 배럴의 원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둘째, 천궁 2호가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낸 실전 성과와 그것이 외교 자산으로 연결된 경위. 셋째, 한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국과 함께 이란을 규탄하는 국제 공동성명에 동참한 결정의 배경과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이 길목이 막히자 국제 에너지 시장은 즉각 요동쳤습니다.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약 50% 폭등했고,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LNG 일본 한국마커는 단 하루 만에 40% 치솟았습니다. 한국 증시는 봉쇄 선언 나흘 만에 7% 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한국에 특히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에너지 분석기관 제로 카본 애널리틱스는 에너지 안보 취약도 평가에서 일본에 이어 한국을 두 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꼽을 정도입니다. 산업연구원은 만약 봉쇄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1.8%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석탄, 석유 제품 분야는 생산비가 82%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숨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만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한국은 UAE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 천궁 2호 10개 포대, 계약액만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무기를 이 가격에 사는 것이 맞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회의론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격에서 UAE에 배치된 천궁 2호 2개 포대가 실전 투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의원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천궁 2호 2개 포대가 이란이 쏜 미사일을 향해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가 표적을 명중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순항 미사일로 공격해 왔을 때는 천궁 2호 단독으로 8발 전량을 요격하는 100%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쏟아지는 고난도 복합 공격 환경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패트리엇 팩3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이 의미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최소 50억 원에서 6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천궁 2호 유도탄은 한 발에 약 15억 원입니다. 가격은 3분의 1이면서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UAE 방공망은 미국의 패트리엇과 사드, 이스라엘의 바락8, 러시아의 판치르, 그리고 UAE 자국 방공체계까지 5개 나라의 무기가 뭉쳐서 구성된 다층 방어망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산 천궁 2호가 당당히 한 축을 맡아 가장 높은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것. 이것이 방산 역사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국산 방공 무기가 해외 실전에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천궁 2호가 하늘을 지키자 UAE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되자 UAE는 즉각 요격탄 추가 공급을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3월 8일에는 UAE 공군이 C-17 수송기를 대구국제공항으로 직접 보내 유도탄 30여 발을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월 18일 브리핑에서 UAE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UAE 측이 직접 이렇게 밝혔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이 발언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요미우리 신문의 분석이 잘 설명해줍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UAE가 한국에 2,400만 배럴의 원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이례적인 우대 조치라고 표현했으며,
지금까지의 군사적 협력에 더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2,400만 배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양일까요?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0만 배럴입니다. 2,400만 배럴이면 약 8일에서 9일치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숫자로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가 막혀 전 세계가 원유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주요 공급국이 특정 나라를 지목해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개 약속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요? 에너지 취약도 평가에서 한국보다 오히려 위험 순위가 높게 매겨진 일본도 이처럼 단일 공급국으로부터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만이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한국의 움직임은 원유 확보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3월 21일 한국 외교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 성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서 7개국은 3월 19일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선언하면서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의 국제법 존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명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한국이 선택지 앞에서 상당히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과거 오랜 교역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상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서방 7개국과 발을 맞추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쌓아온 방위산업 기술력입니다. 천궁2호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LI-GINX-1,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순수 국산 무기체계입니다. 포대당 수출 가격이 4천억 원 이상으로 국산 무기 중 최고가이지만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의 4조 2천억 원, 이라크의 3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낸 상태입니다. 여기에 UAE와의 추가 협력 가능성까지 더하면 천궁 2호 관련 수주 잔고만으로도 한국 방산업계는 앞으로 6년치 일감이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번 실전 성과가 갖는 의미를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판매 보증이 실전 기록, 이른바 배틀 프루븐입니다. 천궁 2호가 이번에 이 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망설이던 나라들이 이제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F 전투기, K2 전차, 잠수함 등 다른 항공무기 체계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UAE에서 요격탄 소모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후속 공급 속도가 관건이 됐습니다. 또 이번 위기는 한국이 에너지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원유 수입의 70%를 한 지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은 이번 위기가 끝난 뒤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에서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지키는 능력, 다른 하나는 그 능력을 국익으로 전환하는 외교력입니다. 천궁 2호는 하늘에서 이란의 미사일을 막았고 그 결과는 땅 위에서 원유 최우선 공급이라는 외교적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을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보는 시각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전선 한복판에서 한국의 무기가 하늘을 지키고 그 신뢰가 에너지 안보로 이어지고 국제 규탄 성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세계가 믿고 사는 나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바꿔온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400만 배럴의 원유가 에너지 불안을 일부 완충해 줄 것으로 보이고 중기적으로는 천궁 2호의 실전 성과가 중동 전역에서의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산을 통해 쌓은 신뢰 자산이 에너지, 외교, 경제 전반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기인 이 순간이 한국에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묵묵하게 기술을 쌓아온 우리 방산 연구자들과 기업인들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가 먼저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